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원수 리듬법칙으로 영중의로 완전정복. 오늘은 중국어 편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네, 선생님 뭐 좀 질문하실 거 예, 있으세요? 예, 교수님. 지난번 첫 번째 강의 시간을 통해서 예, 사실은 이 정원수 리듬 법칙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셨는데요. 저도 이게 참으로 대단한 연구 이신데요. 여기 언어 교육의 대혁명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예, 혁명이라는 것은 뭐 변혁, 근본적인 혁신이라는데, 네, 그러면 이 정원수 리듬 법칙, 이 언어 학습법의 핵심이 무엇인지 혹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예, 예, 좀 있으실까요?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도대체 정원수 리듬법칙, 즉 한글 운용법이 뭐길래 영어와 중국어의 교육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느냐? 예, 혁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가 왔고요. 언어의 리듬과 운율 구조가 어떠한가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학 이론이 나와야 되는데 정원수 리듬 법칙이 바로 그 이론입니다. 즉 인간의 그 말소리, 자연 언어의 말소리가 어떻게 리듬 구조화되어 있고 운율 구조화되어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학설입니다. 네,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중국어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죠. 예, 제가 이 내용을 좀 써왔는데요. 이렇게 제가 연구한 한글 운율법의 핵심은요. 인간의 말소리는 음절의 연습차라는 겁니다. 음절, 덩어리 소리가. 옛날에는 음절이 아닌 음소. 그러니까 영어는 이렇게 앞에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올챙이 문자고 우리 한글은 깨구리 문자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올챙이 문자를 쓰는 영어권의 학자들은 이 알파벳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떠한 그 리듬을 만들고 또 운율을 형성하는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챙이 몇 마리가 모여갖고 어떠한 박음절 리듬 박을 만드는가를 모르는데 우리 한글은 깨구리 단계로 이렇게 변신이 됐기 때문에 덩어리 소리가 몇 개가 모여가지고 음절을 만드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소리는 음소가 쭉 연결된 게 아니라 음절이 쭉 연결된 거다 하는 것을 밝혀냈고요. 예, 두 번째, 이 음소 변동을 통해서 어떤 말소리의 음소가 변동되면서 어떠한 음절이 만들어지는가를 구명해낸 겁니다. 그래서 음절의 형성 규칙을 밝혀내서 생성 음절론이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음절이 모여서 이렇게 리듬을 만들기 때문에 생성 리듬론까지 구축하게 됐고 이 리듬이 표면 이걸 말할 때는 이렇게 음절박이 모여갖고 리듬골을 만들고 그 리듬골이 모여서 리듬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성 운율론까지 제가 구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어학자들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나라 언어학자들 아무도 어떤 음소가 변해가지고 어떤 음절이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이 음절론을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예. 음절을 모르니까 당연히 음절이 모여서 리듬을 만들고 리듬이 운율로 변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이쪽에 대한 연구는 생성 형태론, 생성 문장론, 생성 의미론은 많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쪽의 연구 문장을 잘 다루는 그 문법은 그 문법이 중심이 돼 갖고 챗GPT 같은 인공지능이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말소리를 듣고 그 말소리의 운율이 몇 박자 리듬으로 됐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음표로 운율 악보를 그려주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만드는 인공지능이 챗GPT보다도 더 우수한 그러한 인공지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문장을요 이렇게 리듬 분석할 수 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4분의 2 플러스 2박자 리듬의 운율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 무궁화가 하나의 그 깨구리 문자라고 보면 돼요. 예, 깨구리가 모여갖고 무궁화 하면은 단장단 박자가 됐어요. 예. 요게 비둘기입니다. 무궁화 비둘기의 중고형이 됐고요. 꽃이 하면은 꽃이. 오리
어. 장장박자잖아요. 예. 오리 두고형이 됩니다. 꽃이 이꽃 이거면 치읓이 이렇게 가가지고 예. 꽃이가 된 겁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피엇 하면 이 쌍시옷 받침은 디귿 받침이 되거든요. 네. 피엇 섬 이건 비읍은 니은 앞에서 미음으로 바뀌거든요. 예. 비음만 이렇게 돼가지고 피엇 섬리가 한 박자를 만듭니다. 해오락이라는 이동꼴이 두고형이 됐고 닭 중형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말이 리듬화되어 있다는 것을 예. 한글 문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말을 빨리 하게 되면 템포가 빠르다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 리듬 하나 발음하는데 무궁화를 1초에 할 수도 있고 빨리 하면은 무궁화 꽃이 이렇게 빠지게 피었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템포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소리의 이 표면으로 말하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말은 4분의 2 플러스 2박자 리듬으로 이게 예. 비둘기 중고형을 만든다. 이게 운율형 이름입니다. 예. 비둘기는 리듬꼴 이름이고요. 아, 예. 예. 그다음에 오리 오리형. 두고형. 예. 오리 두고형을 만들었고 해오라기 두고형을 만들었고 그놈은 닭병아리. 닭이고 이거 병아리거든요. 아. 닭병아리 중형을 만들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리듬이란 것은요. 결국 요걸 음절박이라 그럽니다. 예. 요게 두드릴 박자잖아요. 맥박할 때 박자입니다. 요 박 세 개가 모여 갖고 무궁화 이게 단장단 박자가 된 거죠. 예. 요거는 짧은 그 박이에요. 쇼트 비트가 되고 있고 롱 비트, 쇼트 비트 이렇게 된 거예요. 단박, 장박, 단박. 예. 그래서 세 박자, 3박 한 박자 리듬꼴이 됐고 요놈은 장박 장박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장박 장박 장박이 됐죠. 그죠? 그래 갖고 오리라는 이제 2박 한 박자 리듬꼴이 된 거고. 요놈은 해오라기는 피엇섬리가 4개가 모여가지고 4박 한 박자 리듬꼴을 해오라기 두고형이 된 거죠. 여기에 높고 머리가 높다 해서 두고형이란 말을 운형을 붙입니다. 예. 요놈은 가운데점 소리 중형으로 나는 거죠. 요놈은 닭 반박자짜리죠. 예. 반박자짜리 닭이라는 리듬꼴이 중형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리듬이란 것은 이 음절박이 모여가지고요. 이렇게 음절박이 모여서 박자, 미터, 타임, 은하계 사실 타임이라고 예. 합니다. 시에서는 미터라고 하고 음악에서는요. 시에서는 미터라고도 하고 이제 후트라고도 해서 음보라고도 표현합니다. 한 박자가 됐죠, 그죠? 한 박자, 한 박자, 한 박자, 반박자 이렇게 만든 거죠. 이렇게 해서 음절박이 모여서 박자 리듬꼴을 만들고 박자 리듬꼴이 이렇게 모인 것을 리듬이라는 겁니다. 예. 예, 리듬을 형성했죠, 그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크게 4박자 리듬이 제1억양구는 2박자 리듬의 운율을 만들었고 제2억양구는 이렇게 하는 그 2박자 리듬의 운율형을 만든 겁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면 이 운율이라는 것은요, 이제 이 리듬은 RHY, THM 이렇게 해서 운율은 프로사디를 말했습니다. 이게 기저형으로서 이 리듬 꼴이 변해서 원래는 단장단 박자가 미, 솔, 파, 솔, 미 이런 식으로 높낮이가 결정이 됐죠. 예. 그럼 높낮이가 결정돼서 실제로 말할 때는 무궁화 꽃이 하는 게 아니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높낮이가 있어진다 해가지고 우리가 운율이라 표면 운율형을 형성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운율은 리듬을 타고 아름답게 흐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영어 문장에 그 햄릿이라는 그 셰익스피어가 쓴 햄릿의 작가가 쓴 그 문장에 그 3막 1장에 나오는 문장에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하는 문장이에요. 그 이 영어라는 이 문장은 몇 박자 리듬의 운율을 하고 있는가를 몰랐던 거예요. 영어학자들이. 근데 제가 이 영어라는 언어의 리듬과 운율 구조가 어떤가를 이렇게 밝혀낸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를 수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거 반박자 이거 하면 한 박자가 됐잖아요. 그죠? 예. 그래 갖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런 말인데 이거를 분석하면은 to be 이게 알파벳으로 쓰면은 이게 올챙이들이 쭉 연결된 거잖아요. 예. 근데 한글로 쓰면 이게 덩어리 소리잖아요. to 티어 밑에 우가 와가지고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렇게 해서 올챙이 문자가 되면은
두 개 올챙이 두 마리가 모여서 나비 반박자 예. 미고형을 만들었구나. not to be. 그러면 이게 O-R-E O not N-O-T가 not 이렇게 한 글자로 쓰죠. to be 이렇게 되면은 이게 회색 제비갈매기입니다. 제비갈매기라는 이름꼴이 중고형을 만든 거죠. not to be that is the 이거는 that is the 해갖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 해오라기 두 고형을 만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표기되는 알파벳으로 표기되는 상태에서의 그 영어학자들이나 독일어의 독일어 학자나 스페인어, 프랑스어 학자들, 언어학자들은 자기들의 그 언어가 몇 박자 리듬으로 되어 있는가? 이게 4분의 2 플러스 2박자 리듬의 운율이거든요. 예. 몇 박자 리듬의 운율 구조를 하고 있는가를 못 밝혀낸 거예요. 한글로 표기하게 되면은 한글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영어를 한글로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몇 박자 리듬의 운율을 만드는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글 운율법의 핵심은 한글로 세상 말을 다 적을 수 있고 그 말들의 리듬과 운율 구조를 요 오선지의 음표로 그려가지고 표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한글 운율법의 핵심은 이 세상 말을 모두 한글로 표기하고 그 말소리의 리듬과 운율 구조를 음표, 심표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이것이 영어 교육 또 중국어도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예. 일본어 뭐 어떤 인간의 언어든지 이 세상에 7,000종의 언어를 다 이렇게 해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글 운율법이 세계화되면서 우리 한글이 세계 문자가 되고 우리 한국어가 인류 공용어가 될 수 있다 하는 주장을 펴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영어의 이 리듬과 말소 운율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이 다른 나라 말은 어떻게 하는가? 한국은 이제 한국말 한번 볼게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하면요. 이렇게 리듬 분석이 됩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8분의 6 플러스 2박자 리듬의 운율 문장입니다. 예. 요 밑에 중국어 문장 한번 발음해 보실래요? 저는 서울로 가는 왕복 비행기표를 사고 싶습니다 하면요. 我想买去首尔的往返机票.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글로 쓰게 되면은 요 음절들이 몇 개 모여서 어떤 리듬꼴을 만드는 알 수 있는 거죠. 일본어 보면 선물은 과자였습니다 하면 오미야게와 오카시 데시다 이렇게 표기할 수 표시할 수 있죠, 그죠? 4분의 2 플러스 2박자 문장 오미야게와 오카시 데시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베트남어로 보면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하면요. 또일라 어이 한국 이렇게 합니다. 한국. 또일라 어이 한국 또일라가 한 박자를 만들었죠. 어이 한국 저는입니다. 한국의 사람 이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영어는 뭐 이렇게 많이 했지만은 내가 거울을 볼 때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무언가를 보기 어려워. 이렇게 하면요. When I look in the mirror. 이렇게. When I look in the mirror, it's hard for me to see anything positive in myself.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이렇게 8분의 3 플러스 5박자 리듬의 문장이라고 예. 리듬 분석해서 이렇게 운율학보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겁니다. When I look in the mirror, it's hard for me to see anything positive in myself. 이렇게. 예. 독일어 같은 경우 Danke, mir geht es auch gut. 감사합니다.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예. Danke 하고 이제 한 박자 쉴 수도 있고 안 쉬도 되고요. Danke, mir geht es auch gut. 이렇게. 이게 독일어 알파벳으로 표기되는 독일어를 이렇게 해서 Danke, mir geht es auch gut 이렇게 표기를 쓸 수 있는 거죠. 독일어라는 언어의 리듬과 운율 구조가 어떤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예. 프랑스어는 이제 저는 매우 잘 지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요? 이런 말이에요. Je vais très bien, merci, et vous? 이렇게 합니다. Je vais 이게 한 박자 만들어지고 저는 très bien, merci, 아주 잘, et vous? 당신은요? 이 말이에요. 예. Je vais très bien, merci, et vous? 이렇게 해갖고 요 앞에 한 문장이 요것도 한 문장이 있어 한 단어가. 예. 예. 그렇게 해서 3분의 2 플러스 1박자 리듬의 운율 문장 1분의 1박자 리듬의 운율이다. 에부 이렇게 하는 거죠. 스페인어 같은 경우도 보면요. 안녕하세요. 카스트로 부인 하면은 부에나스 타르데스 세노라 카스트로 이렇게 합니다. 예. 이렇게 표기되는 스페인어를 부에나스 타르데스 세노라 카스트로
이렇게 한글로 쓰게 되면은 부에나스가 이렇게 해보라게 중고형을 만들었죠, 그죠? 네. 따르데스는 미고형을 만들고요, 두고형을 만들고 세누라 하면은 기러기 약두고형입니다. 가스트로는 해오라기 두고형이고 예. 이렇게 해서 스페인어의 리듬과 운율 구조가 어떤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러시아어도 이게 키릴 문자라는 겁니다. 이게 예. 저드라스트 보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형태음수적 표현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소리 나더라면 저드라스트 보이제 하잖아요. 저드라스트 보이제 그러면 이제 제비갈맥이라는 중고형을 만들고 보이제가 기러기 약두고형을 만들어갖고 안녕하세요 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힌디어입니다. 이 힌디어. 뭐냐면 나마스테지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 힌디어는 우리 한국어처럼 이 장단 언어가 돼가지고 예. 이 뭐 액센트나 이 저 성조가 오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나마스테지 해도 되고 안녕하세요 나마스테지 이렇게도 해요. 그렇게 안녕하세요. 해서, 예, 안녕하세요. 나마스테지 이렇게 나마스테지,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나마스테지. 아랍어를 한번 보세요. 아랍어요. 민수 이게 아랍 문자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씁니다. 이게 요게 민수 이렇게 쓴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살라무 알라이쿰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우리말로 쓰면은 한글로 쓰면 이렇게 민수 아살라무 알라이쿰 그러면은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방법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 근데 얘들은 우리는 요 밑에다가 민수 아살라무 알라이쿰이라고 밑에다 쓸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거꾸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실제로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이 문자 대신에 이 강이 그 사우디의 빈 누구죠 유명한 그 왕세자 빈살만인가 그분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랍 사람들이 이 문자 너무 어려워요. 외국 사람들이 배우기도 어려운 문자입니다. 남문자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자 앞에 인도 문자, 그다음에 아랍 문자. 이거를 한글로 쓰면요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이게 문자 개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랍 사람들이요. 전부 아랍 문자 대신에 우리 한글로 쓰면 아살라무 알라이쿰 이게 안녕하세요 이 말이에요. 평화가 당신들 위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쓰면은 오른쪽에서 이렇게 지들이 쓰게 하면 쓰게 두고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런데 어차피 한글로 쓴다면은 아랍 말도 이렇게 쓰는 거죠. 전 세계 언어가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잖아요. 그 목사님도 우리 선생님도 한번 읽어보세요. 아살라무 알라이쿰. 정확합니다. 그러면 아흐맛 하는 발음이 있어요. 왈라이쿰 무살 이게 아흐마드예요. 와 알라이쿠무 아살라무 이렇게. 그러면 이게 왈라이쿠무 살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아랍 말을 리듬 부석해서 왈라이쿠무 살람 진짜 이 세상이 지금 하나가 되어 가잖아요. 문자도 통일할 때가 온 거예요. 말은 달라도 어떤 말이든지 간에 한글로는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면 왈라이쿠무 살람 요 하는 발음이 조금 하고 좀 달라요. 그 여린이역 갖다가 이제 알라이쿠 살람. 근데 하고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죠. 터키어도 옛날에는 터키 말을 이것 갖다 썼습니다. 이 문자요. 아랍 문자 쓰다가 터키 말 이렇게 알파벳으로 바꾼 거예요. 나의 이름은 엘립이라고 해. 넌 이름이 뭐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림 아듬 엘립 아드네 이렇게. 베드림 아듬 엘립 아드네. 그 말의 그 억양을 운율을 분석해서 3분의 2 플러스 1박자로 쓸 수 있어요. 내 이름은 엘리프야. 넌 이름이 뭐니? 베디마듬 엘리프 아드네. 이렇게. 이 알파벳으로는 알 수 없었던 리듬과 운율 구조를 한글로 쓰면은 알 수 있는 거죠. 한글 운율법의 강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마지막에 말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개발하게 된 것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교육의 혁명을 한번 일으켜보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뭐 중국도 이 일을 받아들이면 중국도 가능합니다. 이상 13종의 언어들이요. 그러니까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힌디어, 아랍어, 이탈리아, 터키어로 된 명작 영화나 드라마의 자막 문장의 운율을 리듬 분석하여 교육 콘텐츠로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과서를 다 만들고 해서요. 이로써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글은 물론 한자 및 한문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한자 문화권의 4종 언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1학년 때 다 가르치자는 겁니다. 예. 한글 아니까 굳이 그 글자 잘 몰라도 돼. 한자 모르고 그 몰라도요. 이 아랍 말을 이렇게 쓰니까 어떤 언어든지 간에 다 할 수 있는데 네. 우리 한자 문화권이니까 일본어, 중국어 한자 가르치면서 중국어, 일본어 얼마나 좋아요. 예. 예, 베트남 이 네 종의 언어를 초등학교 1, 2학년 때 가르치고 제 주장입니다. 예. 알파벳 문자를 쓰는 언어권의 그 5말 영어, 독일어, 프랑스,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예, 베트남어는 이쪽으로 뺐습니다. 이 5개 언어 3, 4학년 때 가르치자는 얘기예요. 네. 기타 문화권에 러시아어, 힌디어, 아랍어, 터키어 5, 6학년 때 가서 이 13종의 모국어를 포함해서요. 중국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한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영어, 독일어 이런 언어들을 다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한글 문법은요, 우리 한국인들을 위한 다중언어 교육의 어떤 그 해결책을 제가 마련한 것이지만은 어떤 문법을 만들었지만은 이것이 전 세계로 퍼지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문법으로 외국어를 잘 공부할 수 있는 모든 겁니다. 언어들 예, 다 이 방법으로 예, 그런 하게 되면.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뭐 이거는 영어 할 때 했으니까 네. 그만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세상을 새로운 교육의 혁명을 제가 오늘 대자를 갖다 붙였는데요. 어떤 언어든지 간에 그 언어 교육에 대혁명이 일어난다. 예.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완전 새로운 이제 언어 예, 예. 형식이니까 새로운 이거 방법으로 참 리듬과 운율로 하니까 언어들 다 비슷한 이제 그렇죠. 형식이 되고 모든 인간의 언어는 리듬과 운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접촉할 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어려움을 안 느끼고 예, 예, 들어갈 예. 수 있을 것 예, 예. 같네요. 가능합니다. 예, 특히 뭐 중국어, 베트남어 같은 성조가 많은 언어들 예, 성조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근데 운율하고 리듬으로 하니까 그렇죠. 좀 더 이제 쉽게 예. 받아들일 수 있고 훨씬 빨리 그게 쉬운 배울 것 수 같아요. 예, 예, 예.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쉬운 문장부터 중국어. 이 중국어라는 언어는 한자로 표기되지만은 예. 한글로 표기해 가지고 그 한글 발음을 할 때에 그 물리적 음절들로 만들어지잖아요. 네. 성조가 오면서 분할이 되면은 이제 2개나 3개 음절로 이렇게 분할이 되면 그 물리적 음절들이 모여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펴오량 하면은 펴오량. 펴오량. 예. 경성이 오면 분할이 안 일어나요. 예. 펴오량 하면 기력이라는 리듬골에 두고형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단어가 모인 것이 뭐예요? 문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중국어는 액센트 언어인 영어나 장단 언어인 한국어와는 달리 예. 음의 고절을 변별해주는 성조가 예. 그 리듬과 운율을 형성하는 데 관여하기 때문에 예. 중국어를 성조 언어라고 부릅니다. 예. 이제부터 한자로 표기되는 중국어를 우선 한글로 표기하면서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의 각 음절에 성조가 얹혀서 그 문장의 리듬과 운율 구조가 어떠한가를 예.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지금 벌써 시간이 좀 지나갔는데 단계적으로 좀 예. 쉬운 문장부터 어려운 문장까지. 그러니까 쉬운 단어와 쉬운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을 만드는 데서 어려운 단어들과 문장들, 긴 문장들도 이렇게 리듬 분석해서 운율 확보를 만들면요, 예. 잘 할 수 있습니다. 예, 선생님 이제 예. 이렇게 설명하면서 선생님 좀 한 2번씩만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발음해주면 이 시청자들이 따라 할 수 있겠군요. 예. 제가 한국말로 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你好,你好. 예. 그러니까 이게 해오라기 중고형을 만들었고 이게 닭 중형을 만들었습니다. 자, 2번째 문장. 잘 지내십니까? 你好吗? 네, 니하오마. 예. 你好吗? 네. 역시 해오라기 중고형과 닭 중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잘 보면요. 경성이 오면요. 미높일 정도면 올라갑니다. 니하오마. 你好吗? 그냥 삼성이 온전하게 발음하면요. 미도 니하오. 파가 돼요. 니하오가 네.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구분해. 이건 파로 했고 여기는 미로 한 미로. 겁니다. 예, 니하오. 이렇게 해서 미세하게 그 운율을 우리가 잘 인식하도록 이렇게 리듬골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잘 지냅니다. 很好. 예. 很好. 예.
헌하오 한 박자 반이죠. 요 놈은 리듬꼴이요. 언이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새뜸북이 중고형이 된 겁니다. 헌하오 이렇게 됐죠. 예. 그 다음에 4번의 문장. 저도 잘 지냅니다. 我也很好， 한 번 더 해보세요. 我也很好。 네. 我也很好. 두 박자가 됐죠. 그죠? 예. 제1력양구가 한 박. 2분의 1 플러스 1박자 리듬의 운율이다 하고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예. 예. 회오락이 중고형을 만들고 요놈은 새뜸북이 중고형을 만들다. 我也很好. 언이 조금 더 길거든요. 발음이.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어떤 리듬꼴로 분석되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홈트로 표시하면요. 그 다음에 5번째 문장을 한번 보면요. 당신의 몸은 좋습니까? 건강은 어떻습니까? 이 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你身体好吗？你身体好吗？ 예, 니身体好吗? 그러니까 니의 삼성이 얹혀서 요 성조 부호까지 이렇게 표시한 건데 고딕처에 하니까 명조처에 하니까 좀 잘 안 되는데요. 예. 요거 일성의 身体 그러면 니가 한 박자 되고요. 니 身体好吗 이렇게 해서 3분의 2 플러스 1박자입니다. 요거 니는 비둘기 중저형을 만들었고 예. 身体는 독수리 두고형입니다. 독수리. 하오마는 비둘기 중저형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다음에 6번으로 갑니다. 6번 문장은 당신은 일이 바쁩니까? 이 말입니다. 일이 바쁩니까? 한번 해보세요. 你工作忙吗？ 예. 你工作忙吗？ 예. 요 주어 쌍지어서 썼다 꼭 된소리를 발음하는 뜻이 아니고 예. 설치음의 그 꽁주어 이제 예. 뭐 건설음하고 좀 혼동해도 뭐큰 예. 꽁주어 해갖고 그렇죠. 요 꽁주어. Z로 표시되는 발음입니다. 네. 예. 3분의 2 플러스 1박제죠. 니 꽁주어 막마. 예. 자, 그다음에 이런 구체적인 표기법은 이제 뭐 따로 설명을 안 하고요. 이제 그래도 조금 요걸 좀 설명하고 들어갈까요? 예. 왜 기억 표시했느냐 이렇게 하는데 예. 이렇게 그 질문. 한자 하나에 대응하는 좀 더 추상적인 소리를 적는 요 심리적 소리를 할 수 있거든요. 요걸 우리가 형태음수적 표기를 합니다. 형태음수적 표기를 할 때는 기억을 해주고요. 실제로는 꽁쭈어 하잖아요. 예. 그러면 발음 이제 안 하고. 기억이 탈락하고 쭈어로 분할된다 하는 거죠. 이게 요걸 물리적 음절이라 하는 겁니다. 예. 물리적 음절들이 모여서 리듬과 운율을 만들거든요. 예. 그래서 요 표기할 때와 요 심리적 음절을 표기할 때의 형태음소적 표기 방법과 물리적 음절을 표기하는 그 음소적 그 표기 방법이죠. 예. 음절 표기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 탈락 규칙, 통시적으로 이제 기억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지만 우리는 공작 하거든요. 예. 작인데 우리는 기억이 남아있고 중국은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냥 기억이 있다가 떨어져 나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이란 받침, 디귿 받침, 우리는 리을로 변했죠. 예. 비역 받침은 표기는 해주고 발음. 우리 한국 한자음하고 연계를 시켜야 되니까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한 그 중국어 교육이니까 예. 그래서 그 형태음수적 표기를 하는 기억을 표시해 주기로 한 겁니다. 예. 조금 좀 구체적으로 요거를 한번 읽어줄게요. 보세요. 예. 그러니까 중국어는 과거 당송 시대까지만 해도 음절의 중성인 입성음이 기역, 디귿, 비읍이 발음이 됐습니다. 근데 명나라를 거치고 현대 중국에 오면서 이게 다 떨어져 나갔어요. 기역, 디귿, 비읍 받침은 못합니다.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만주족의 만다린 차이니즈가 되면서 완벽하게 사라집니다. 이 강동말에서는 아직도 있잖아요. 예,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사람들의 그 말이 만주족들의 말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변형됐어요. 한국을 탈 때 변한 거죠. 예. 그래서 광동어하고 한국어 발음이 비슷한 가깝습니다. 강동말이나 예. 우리나 옛날에 하던 지금 천년 전에 하던 발음하고요. 이 순국미가 다 살아있어요. 예, 아주 성조도 더 다양하죠, 그죠? 예. 부성조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을 쓰면서 통시적 어문 변화 과정을 중국어의 한글 표기법에 반영하여서 이 입성음미를 각각 기역, 리을, 비읍 받침으로 표기하도록 하되 발음은 하지 않는 것으로 표기 및 발음 원칙을 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얼화된 리을 발음 있잖아요. 예. 얼화된 발음은 리을 히읗으로 표기하고 이 리을 발음을 하는 것으로 표기 원칙을 정했습니다. 예. 이렇게 됩니다. 한국어 예. 이렇게 발음은 한국 기억 탈락 안 하지만 표기는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기억으로 하고. 중국어 이렇게요.
일성요하고 이성요면 중국어. 그러니까 이렇게 뭐 기억이 탈락해서 발음되지만은 기억 표기는 해주는 겁니다. 예. 런셔 이것도 런셔 런셔. 기억을 해주고 런셔 하면 되고요. 아까 얘기한 꽁주어도 마찬가지죠. 꽁주어 기억을 요지도 마찬가지예요. 예, 요지. 요국 요직인데 기억 다르지 나갔죠. 이거 그러면 일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리을 리얼 안 우리는 하는 거죠. 디귿 발음이 리얼로 변했어요. 아, 예. 잇 하다가 일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이라고 써주고 일 발음 안 하면 돼요. 예. 이거라고 발음하는 겁니다. 그 혼동될 필요도 없어요. 예. 그다음에 생일 뭐 생리로 해도 돼요. 예. 이 발음이 생리 되니까. 그러면 이 리얼 받침 표기해주고 발음은 안 하는 겁니다. 생일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월 위에 하다가 위에가 된 거거든요. 예. 그러면 리얼 표기해주고 발음 안 하는 걸로. 그다음에 발표 그잖아요. 발표. 파뼈. 파뼈. 예. 그럼 파 밑에 이게 우리는 발해서 리얼 받침 하거든요. 예. 그 리얼 써주고 발음 안 하는 겁니다. 표는 배하고 중국 발음. 예, 그러니까 파뼈. 배하고를 써주는 거죠. 회 답이거든요. 예. 우리는 비읍 받침 하잖아요. 그 중국 발음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회의다. 예. 그러면은 답 이렇게 써주고 발음은 안 하는 걸로 하면 되잖아요. 고급이거든요. 네. 우리는 그 중국 까오집 가오지. 그리고 까오지 하는 거죠. 학습이잖아요. 学习. 쉐, 습, 십 비읍점 예. 해주고 발음은 안 하고. 기억 비읍 발음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한자의 발음이 형태음소적 음절 표기를 하는 한글로 할 때에 어떤 발음인가를 익히는 겁니다. 예. 그래 우리가 그 이제 최소 3,500자 공부해야 되잖아요. 예. 그 중국 한자음을 한글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쉐시 예. 学 까오지 习. 이렇게 발음을 하는 까오지. 거죠. 예. 그 얼화원에서 이거입니다. 얼 하면은 리얼 히읗으로 해준 겁니다. 예. 얼. 얼화. 그래서 리얼 히읗 했는데요. 얼 이렇게 얼, 얼. 쩔, 짤. 날 이렇게 날. 하는 겁니다. 요거는 리얼 히읗 해준 겁니다. 요런 것만 알고 또 미음 받침으로 된 것은 니은으로 바뀌었거든요. 예. 그거 타고 알면은 우리가 형태음소적 표기를 해주면서 한글로 표기하면요. 중국 한자어 발음을 우리 한국 한자어 발음을 알면은 예. 중국 한자어 발음을 빨리 익힐 수 있는 거죠. 네. 그 표기법을 개발해 갖고 제가 이것을 다 한 겁니다. 네. 자 이제 문장으로 들어가 보죠. 자 그러면 나는 아니 그다지 바쁜데 나는 그다지 바쁘지 않습니다. 그 뜻이에요. 예. 중국말이나 우리도 안 먹어 하듯이 사실 부정어를 말하는 게 앞에 예. 옵니다. 사실. 오지 않는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오니까 예. 我不太忙. 我不太忙 이렇게. 我不太忙. 예. 그러니까 워를 한 박자로 하고 해도 되지만은 보통 我不太忙 이렇게. 예. 我不太忙 해서 두 박자로 해요. 예. 전체를. 예. 이렇게 我不太忙. 발음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我不太忙.我不太忙. 예. 그다음에 알게 되어 당신을 알다, 안다. 나는 매우 기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 때 예. 많이 쓰는 말이죠. 예. 한번 발음해 보세요. 认识你我很高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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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3분의 1 플러스 2박자죠. 认识你태어나기 두 고형이 됐죠, 그죠? 예, 그다음에 认识我很힘물 뜻에 我很 예, 단단단장 박자인데 我很高兴. 高兴. 그러니까 힘물 뜻의 중고형, 힘물 뜻의 두고형, 예. 두고 삼형 이렇게 고가 세 개예요. 예. 까오시잉 이렇게 돼 갖고 두고 삼형이라고 썼습니다. 그냥 두고형이 아니고. 读 3명. 예, 이렇게 해서 중국어 문장을 리듬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 다 9번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앞에 평서문이고 이제 의문문일 때 중국어는 의문문일 때 뭔말 억양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성조가 얹히면서 매번에 이 단어들이 성조가 얹혀서 어떤 운영을 하느냐가 정해지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말처럼 밥 먹었니? 뭐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예. 영어도 좀 D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 일반 의문문은. 근데 중국어는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예. 단어마다 다 고유한 성조가 있기 때문에 그 성조에 따라서 운율이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 당신은 불립니까? 어떤 이름으로? 그러니까 당신 이름 뭐냐? 이런 문제거든요. 예. 예, 한번 발음해 보실래요? 你叫什么名字? 예. 你叫什么名字?
니짜오가 이 두 개 단어가 니는 당신이고 짜오는 분리다,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셔뭐 어떤, 명저 이름. 당신은 불립니까? 어떤 이름으로. 그러니까 니와 짜오가 합해갖고 니는 삼성이고 짜오는 사성이니까 예. 니짜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니짜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그래서 번개형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예. 운율형의 이름은요. 니짜오. 你叫 셔머밍 이건 什么 반대예요. 名字 셔머밍 그러니까 셔머하고 밍이 한 박자를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셔머밍저 한 박자 반이죠, 그죠? 예. 이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간다 해서 물결형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예. 물결. 그러니까 운율형은 두고형, 중고형, 중저형, 미고형, 물결형, 이렇게 번개형 이런 식으로 크게 여섯 나눠집니다. 가지인가요? 네? 총 6가지인가요? 크게 6가지로 합니다. 예. 두고형, 중고형, 중저형, 중도형, 미고형, 미고형, 번개형, 물결형 물결형. 이런 식으로. 예. 오늘 약분개형이라는 거 있고 약중고형도 물론 있어요. 예. 약두고형도. 그럼요. 예. 약자를 붙여 가지고 또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크게는 6가지로 나눠지면 작게는 또 한 9, 10가지로 아, 예. 나눴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자 한번 발음 더 해보실래요? 예. 你叫什么名字? 예. 你叫什么名字? 이렇게 합니다. 이게 밍쩌가 돼서 이게 예. 쯔의 경성이 와도 셔머밍 하는 잉이 올라갔잖아요. 예. 名字. 셔머밍쩌 이렇게 안 하고 네. 이게 같이 높이로 되더라고요. 名字. 셔머밍쩌 이렇게 같은 솔로피로 그러니까 고형을 만듭니다. 다 예. 고형을요. 예. 다음에 이제 장 선생님은 집에 계십니까? 이 말입니다. 예. 예. 张老师在家吗? 예. 한번 더. 张老师在家吗? 예. 짱라오까지가 한 박자를 만듭니다. 짱라오 독수리 두 고형이죠, 그죠? 짱라오 슈 이거는 4분음표로 해도 되는데 고장조니까 한 박자. 예. 근데 이제 슈으로 이렇게 분할됐다고 보고 이렇게 좀 슈으 여기 조금 더 길어요. 예. 이제 단모음이 아니고 장모음이고 하오가 만약 한다면 하오에 써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일성인 경우에 단모음이 어떤 장모음이든 상황에 따라 여기서는 일성이 맞는데 그냥 짱으로 반박자 썼잖아요. 네. 여기서 한 박자를 할 때 한 박자를 만드니까 4분음표로 안 하고 이렇게 분할시킨 겁니다. 예. 슈 이렇게 그리고 쭉 연달아 하면 되거든요. 고장조로 짱라오시 짜이자마 예 짜이자마 이렇게 해서 중저형을 만들었죠, 그죠? 예. 예, 해오라기 중저형을 만들었습니다. 한 번 더 발음해 주시네. 张老师在家吗? 예, 张老师在家吗? 이렇게 이게 4분의 언어를 말하는데 네. 정말 노래 같이 예, 아주 맞습니다. 재미네요. 중국어는 이 운율이 성조하면서 아주 아기자기하게 예. 내가 어떤 생각이 들면 중국은 이제 음악의 언어다. 예. 중국어 자체를 말하면요, 그냥 그걸 어떤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의 언어다. 성조가 그렇게 참 예, 이게 논하지. 예, 음악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그렇죠,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또 배우는 게 그렇게 또 아주 스트레스. 재밌어요. 예. 덜하고. 또 운율이 귀에 쟁쟁하게 바뀔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빨리 배울 수 있어요. 노래 배우는 것처럼. 예, 리듬 분석해 갖고 이 운율 악보를 만들면은 중국말을 아주 빨리 배울 수 있어요. 예. 그다음에 3번의 문제 할게요. 당신은 저녁에 무엇을 합니까? 이 말입니다. 예, 한번 좀 晚上你做什么? 예. 晚上你做什么? 예. 그러니까 3분의 1 플러스 2박자죠. 완샹이 비둘기 중저형을 만들어서 완샹 니주어 什么? 니주어는 이게 번개형을 만들었죠, 그죠? 네. 삼성이 오고 사성이 오니까 이렇게 했다 이렇게. 예. 예. 什么? 한 박자 만듭니다. 네. 오리 미고형이죠, 그죠? 做什么? 완샹 니주어 什么? 한번 더 발음해 보실래요? 晚上你做什么? 예,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4번 문장에 우리는 언제 갑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我们什么时候去? 예, 잘 보면요, 이렇게 我们什么时候去? 호가 뒤로 가고 치하고 한 박자 만들어요. 예, 我们什么时候去? 예, 예. 다시 한번 발음해 보세요. 我们什么时候去? 예, 이렇게 한 박자, 두 박자. 什么时候去? 이렇게 해서 호와 치가 한 박자 만들고 什么时候가 한 박자 만들어요. 时候 예, 이 리듬 분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我们 이거는 한 박자 만들고요. 什么时候去? 이렇게 해서 3분의 1 플러스 2박자 리듬에
운율을 만드는 문장입니다. 예. 호취. 예. 호치가 이제 번개형을 만들었죠, 그죠? 예. 예. 셔머셔는 물개령입니다. 예. 이 물개령과 번개형이 그렇게 거꾸로. 많아요. 예. 중국어에 아주 뭐 이게 그만큼 이렇게 좀 운율이 있는 거죠. 고조 예. 장단이 그렇죠. 아주 물결처럼 번개. 선명하게 번개형을 만들고 예. 저걸 만들죠. 그다음에 니자 당신의 집은 있습니까? 몇 명의 식구가 이런 말입니다. 예. 코는 식구가 몇 명입니까? 그 말입니다. 你家有几口人? 예. 다시 你 한번 家有几口人? 예. 근데 여기서 니자요 해갖고 요를 한 박자로 해도 돼요. 예. 발음을 할 때. 家有 그런데 지口말을 좀 ren. 빨리 하라면은 지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예. 삼성 앞에 이성으로 바뀌는 겁니다. 네. 이게 뭐 삼성, 일성,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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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이에요. 예. 그러면 니자요지 코연 이렇게 해서 세 박자 리듬을 만들어요. 네. 니자가 한 박자 니자, 만들고 요지 지. 한 박자, 코연. 코연 해갖고 한 박자 이렇게 만들어. 요지. 근데 이게 다르게 분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니자요 요를 한 박자로 하기도 해요. 예. 니자요지 코연 이렇게도 해요. 예. 그러니까 조금 성조어가 되니까 성조만 정확하면 되고 리듬은 조금 리듬꼴은 다르게도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 융통성이 있는 거죠, 그죠? 네. 중국어 리듬 분석하는 것이. 예. 그 다음에 6번째 문장에 우체국은 여기서 뭡니까 안 뭡니까? 이게 중국의 문장에서 위엔뿌 위엔 이거요. 예. 뿌를 가운데 넣고 이제 형사가 멀어 안 멀어? 예, 邮局离这儿远不远? 예, 한번 다시 해보세요. 邮局离这儿远不远? 예. 위엔이 삼성이 되니까 여기서 마지막 반삼성이 됐죠, 그죠? 不远. 여우지 이성이 되니까 물개령을 만들었습니다. 해오라기 물개. 여우지 리절. 远不 그러니까 远. 중고 이형 리 올라갔고 쩔. 그러니까 이하고 쩌가 같은 고고가 됐죠, 고고. 그죠? 예. 예. 두 개가 있어 중고 이형이라고 쩔. 합니다. 그다음에 왼뿌 이게 한 박자예요. 예. 왼뿌. 远. 예. 요 반삼성되고 뿌는 경성이 와가지고 비둘기 중저형을 만들었어요. 예. 왼뿌 왼. 远不远? 예. 왼뿌 왼. 위에는 반박자로 해도 되고 조금 천천히 했길 왼뿌 왼 이렇게 해서 한 박자로 해도 돼요. 그렇게도 되고. 그럼 반박자면은 나비 약두고형으로 쓰면 예. 됩니다. 그리고 다 예. 8번 예. 10도 그리면 되고요. 네, 맞아. 远不远. 반박자가 되는 것 같네요. 지금 네. 보니까 왼뿌 왼. 그죠? 远不远 해도 되고 远不远 해도 예, 왼뿌 왼 해도 예. 돼. 그러면 한 박자가 되죠. 예. 예. 어쨌든 리듬 분석을 하게 되면은 정확한 중국어의 발음과 예. 운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발음이죠. 예. 당신의 생일은 몇 월 며칠입니까? 앞에는 성녀로 했는데 잘 들어보니까 이거 한번 일. 발음해 보세요. 你的生日是几月几号?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你的生日是几月几号? 근데 다른 중국 분들 보니까 생르보다는 리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또 생리? 심지어 생이 이렇게도 해요. 아, 그거 그래서 좀 아마 내가 한번 어디 사투리. 우리는 일이 됐거든요. 예. 강동으로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내가 생리로 또 써봤습니다. 예. 你的生日是几月几号? 예. 아주 참 아기자기하게 험하게 언어입니다. 중국은요. 당신의 생일은 입니까? 입니까? 몇 월 며칠? 예. 几月? 几号? 이게 위에라고 하고 이렇게 위에로 분할되죠, 그죠? 예. 리을 받침하고 여기는 하오 날이니까 하오로 쓰죠, 그죠? 그래서 니더가 니더 你的 生日 비둘기 중저형을 만들고 성리 生日 예. 독수리 두고 이형입니다. 성리 그러니까 성리 반박자죠, 그죠? 生日是 셔는 확실히 반박자죠, 시. 그죠? 예. 반박자 시죠, 그죠? 예. 셔지 이렇게 안 가고 시. 니더 성리 셔 지유의 지하 이렇게 하니까 반문자 쉬고 예. 5분의 3 플러스 2박자 5분의 3 플러스 2박자 리듬의 운율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이제 조금만 이제 더 하고 오늘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예. 이게 마지막이 되나요? 8번째가? 그렇구나. 자, 마지막 8번째 문장을 하고요. 우리 오전에 그녀의 집에 가는 게 어때요? 좀 긴 문장이긴 하죠, 그죠? 예. 우리는
我们 오전은 이제 上午去他家好吗？我们上午去他家好吗？ 예. 다시 한번 해보세요. 我们上午去他家好吗？ 예. 그러니까 5분의 4 플러스 1박자 리듬을 만든다. 자, 我们 비둘기 중저형을 만들어주죠. 我们上午 샹 하면요, 샹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샹. 예. 요 건설음이니까 샹. 샹. 앙이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上 이게 그 여기 세tem북이 샹우. 리듬골을 만듭니다. 예, 上 샹우. 샹우, 치, 치타, 치타는 완벽하게 치타자. 기러기 그 중저형. 중저형입니다. 예. 예. 치타 이거 반박자고 치가 반박자가 됐으니까. 네. 자 이게 한 박자 만들어요. 去他家 치타자, 好吗？ 짱무 치타자, 好吗？ 아마 이렇게 해서 여기 지하 이렇게 분할이 됐잖아요. 확실하게요. 예. 이거는 이렇게 부엉 고고형이 되니까 이렇게 지하를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리듬 분석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이 운율이 어떻게 되는가를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우리 오전에 그녀의 집에 가는 게 어때? 우리 오전에 上午 그녀 집에 지- 타자에 타자. 가는 것이 하오마 좋아. 예, 어때요? 이런 문장입니다. 한번 좀 두 번만 더 하고 오늘 발음. 我们上午去他家好吗？ 예. 我们上午去他家好吗？ 예, 이렇게 발음합니다. 빨리 하면 我们上午去他家好吗？ 그러니까 빨리 하든 천천히 하든 그 리듬은 리듬 그거 분석해갖고 맞춰서? 예, 속도에 맞춰서 예. 빨리 발음도 하고 천천히도 발음하면서 예. 익히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띄우고 마무리 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진짜 중국어라는 언어를 한자로 표기된 중국어를 한글로 표기해서 그 말을 할 때 이 한글의 음절이 어떤 물리적으로 분할돼 갖고 그 분할된 물리적 음절들이 리듬과 운율을 만드는가를 표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음표로요. 그래서 중국어의 리듬과 운율 구조를 알게 되면은 중국어를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한글이라는 문자는 이렇게 음절식 표기를 하는 깨구리 문자고 알파벳은 올챙이 문자이기 때문에 알파벳으로 표기되는 언어의 리듬과 운율 구조를 알 수가 없어요. 한글로 표기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중국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고 그 운율을 리듬 분석해서 운율 악보를 만들어줄 수 있는 새로운 언어학 이론 정원수 리듬 법칙이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어떤 외국어든지 아주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혁명이 일어난다라는 말을 감히 붙였습니다. 우리는 중국어 교육의 대혁명, 영어 교육의 대혁명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